안녕하세요. 6장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 프로그램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아주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6장 시작하겠습니다. 6장은 이러한 순서대로 갈 건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당연히 필요한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미리 C++ 컴파일러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모두 다는 아니고 흔히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런 거를 표준 함수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 같은 얘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내용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다 쓸 때의 기본 규칙이 그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즉, 샵 include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줘야지만 해당 함수에 대한 그 기능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 함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딱 느낌이 오고 계신가요? 표준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건데 자주 사용하는 것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업무 분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정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표준 함수가 어느 헤더 파일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떤 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코딩 규칙에 맞춰서 함수 선언 정의 호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다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표준 함수의 한번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마 string copy underline s라고 하는 함수 이거 사용해 봤을 거예요.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였죠. 우리가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함수는요, 우리가 항상 포함시키고 있는 iostream, iostream이 입출력과 관련된 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string copy underline s 이 함수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name 50개의 바이트로 문자열, 문자 배열 방 50개 잡아놓고 정수형 방, 요 펑션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string copy underline s 하고 괄호 열고 규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복사가 되는 곳이죠. 5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크기였고요. 그러면은 요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50 크기로 잡혀져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ring copy underline s라고 하는 함수 그 사용 규칙에 맞게끔 세 번째 매개 변수의 문자열 값을 두 번째 문자열 크기로 하는 첫 번째 문자열에다가 복사해 주세요 라는 게 이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는 또 반환하는 값이 있어요. 얘를 다 수행하고 나면은 여기에 복사가 되어 있고 제대로 수행했는가 수행하지 않았는가의 그 결과를 요 fun result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값을 할당하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return 값이라고 또 있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기억해 두실 것은 string copy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로서 나타내고 함수의 결과로 성공 여부, 성공했으면은 0, 실패했으면은 1 이런 식의 결과값을
되돌려줍니다. 그럼 그 값이 요게 대치가 돼요. 그럼 그 값이 요 fun result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fun result를 출력해보고 name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링 카피 함수는요,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얘가 왜 이렇게 넓어졌죠? 예. 우리 직접 입력한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스트링 카피 언더라인 s하고 괄호하고 딱 열었어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 풍선 도움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노랗지가 않고 하얗네요. 예, 여기 보면은요, 딱 갖다 댔을 때 에라 넘버 언더라인 t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리턴 값이 에라 넘버 언더라인 t이고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죠? 예. 어디에 있냐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ing copy underline 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마우스로 갖다 딱 클릭을 했더니요. 에라 넘버라고 해서 함수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가 정상 여부, 함수의 실행, 정상, 오류, 그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여기 콤마로 구별되어 있죠. 예,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두 번째 매개 변수 크기로 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써라 라고 그렇게 도움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끔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준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은 표준함수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뭘 작성하고 있죠? 메인함수 작성하고 있죠? 예, 메인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함수라고 하는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라고도 얘기하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규칙에 맞게끔 쓰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 네, 메인 함수는 좀 특별한 함수이죠. 예, 프로그램의 실행하고 프로그램 실행에서 시작과 끝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잖아요. 예, 그럴 때 반드시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있으면은 우리 컴파일해서 빌드할 때 에라 났었습니다. 메인 함수가 또 정의되어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보면 메시지가 메인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라고 나와요. 예,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시작했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얼 수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닫았지요. 예, 이게 바로 함수 정의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로 적어주는 거,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는 일반 표준 함수나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는 다르게 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함수의 선언, 함수의 호출 이런 거 개의치 않고요. 그냥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 의해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인 함수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함수, 표준 함수나 사용자 정의 함수는 선언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속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 이거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여라 라는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함수의 사용 형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러한 규칙에 맞게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함수의 프로토타입, 함수 선언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함수인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헤더 파일을
우리가 포함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함수의 내용이에요. 우리 메인 함수 정의 이렇게 중얼중얼 내용 썼지요. 예, 일반 함수, 그러니까 표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넣어줘야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에 맞게끔 함수 프로토타입에 맞게끔 그 함수를 불러다 쓰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함수가 정말로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어서 함수 코드를 쓸 때 얘가 컴파일 할 때 우리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요. 에러 없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에러 없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금 string copy underline s가 파란색 글자 아니죠. 예, 예하고가 아니에요. 원래 예하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수는 반드시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ut, 요거는 우리 스탠다드에 정의되어 있는 객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정말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가? 그거 우리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얘를 주석 처리했어요. 샵 include를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내용을 컴파일을 하려고 합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에러가 났지요. 실패라고 나왔을 때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요. 당연히 cout endline도 에러가 났고요. 또 어디에 에러가 났냐면 여기 string copy underline s 여기서 에러 났죠? 예, 빨간색 줄 보이죠?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식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것이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변수처럼 선언되어 있는 뭔가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석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식별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 string copy underline s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주석 처리 취소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컴파일 돼서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표준 함수의 선언은 정말로 헤더 파일에 되어 있고 해당 헤더 파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실제 함수 우리가 사용을 할 때요. 이제 먼저 함수의 선언, 우리 함수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선언의 역할이 컴파일러한테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선언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리턴을 반환값을 나타내주는 그 자료형이 있고요. 반환 자료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뭐 표준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함수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로? 함수의 이름. 그래서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것이 바로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실행될 때 입력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즉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우리 표준 함수인 경우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떠한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가, 그리고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입력되는 거, 함수의 이름, 리턴되는 것이 바로 함수의 프로토타입 안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함수를 한번 봤더니요. 함수의 리턴 값은 error number underline t고요. 요거는 우리 type definition으로 인티저를 재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string copy underline s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괄호 열고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캐릭터 포인터죠. 예, 얘는 문자 주소를 넣어달라는 거죠. 문자 주소라는 것이 일반 문자 변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문자 배열도 되죠.
그래서 name 문자 배열의 이름은 주소였으니까 주소 그대로 넣어줬고요. 여기 봤더니 r size underline t, 이것도 역시 인티저를 type definition 해놓은 겁니다. 우리 5장에서 배웠죠? type definition 재정의하는 거. 그래서 정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정수 값이나 정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죠. 역시 문자의 주소, 그러니까 문자 배열 형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처음 시작 주소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요 값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콘스탄트라고 되어 있죠. 콘스탄트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얘는 기호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콘스탄트가 사용이 되면 어떠한 의미냐면 요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겠죠? 채취수가 name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의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함수의 리턴 값이 뭐였냐면 에라 넘버였죠? 에라 넘버가 아까 정수형을 타입 데피니션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는 해서 왼쪽에 정수형 변수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바로 그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